안녕하세요. 입시 상담을 진행하는 김설종 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학과학 설명 잘 들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그 2026학년도에 지금 고1 아이들은 대학을 가게 되는데 입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내용부터 들어가 볼게요. 수능입니다. 수능은 2022년 수능부터 이 체제로 진행이 됐는데요. 국어는 공통은 독서 문학을 하고 선택은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선택을 해라 라고 이제 나라에서 정해준 거죠.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언매에 있어서의 언어가 문법이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합법과 작문을 더 많이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추세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이 수원수투 2학년 때 배우는 이제 수원수투 과정과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태리를 해라. 이거는 이제 2, 3학년 때 이제 선택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문이과 구분을 폐지한다는 취지하에 공통과 선택으로 국어 수학을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였고 탐구가 사회 9과목과 과학 8과목 그래서 총 17개 과목 중에 이제 아무거나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과학 2개 해도 되고 사회 2개 해도 되고 과학 하나 사회 하나 해도 되고 과학 하나만 해도 되고 사회 하나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실제로 한국사만 필수고 나머지는 선택을 안 해도 됩니다. 시험 볼 때. 그럼 난 수학 보기 싫어. 안 봐도 돼요. 그럼 국어 끝나고 대기실에 갑니다. 대기실에 있다가 영어 보고 한국사 보고 이거 탐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대학이 줄어드는 거죠. 어쨌거나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서 이제 시험을 시행해라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그럼 이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했었을 때 합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의 표준 점수가 어떤 차이가 날 것인가. 예전에 가형, 나형, 수학이 가형, 나형일 때는 따로따로 나왔어요, 성적이. 근데 이제는 통합이라서 하나로 나온다는 거죠. 선택 과목만 나오고 표준 점수가 다 일체화돼서 나와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22학년도 수능, 23학년도 수능, 올해. 이게 22학년도 처음 이제 3월 모의고사부터 시행이 됐었을 때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언매하고 화작, 그 다음에 확통, 미적, 기하의 점수차가, 만점자의 점수차가 폭이 막 들쑥날쑥했어요. 심지어 8점 차이도 났었을 때도 있고 모의고사 보는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많았는데 실제 첫 해에 뚜껑을 열었을 때에는 147점, 149점, 언매가 2점 정도 높았어요. 그리고 미적이 3점 정도 확통보다 높았고 기하는 147, 미적도 147. 이 정도가 났습니다. 큰 점수 차이는 나지 않았으나 문제가 됐던 건 수학이죠. 여기에서 미적하고 기하가 1등급을 차지하는 게 거의 90%를 가져가요. 90% 이상을. 확통은 1등급 비율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2학년도에 가장 큰 이슈, 지금도 그렇고 올해도 그럴 거예요. 문과 침공이죠. 이과 아이들이 문과를 지원해가지고 이제 서울대, 영대, 고대의 경상기업,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침투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원래대로 가형, 나형이었을 경우에는 이과 아이들이 문과를 쓸 수는 있었어요. 쓸 수는 있었는데 쓰면 더 낮췄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나형의 표준 점수가 항상 더 높았기 때문에. 왜 나형의 표준 점수가 더 높냐? 그 평균이 나형인 아이들이 인원수도 많고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내려가요. 그럼 표준 편수가 커지죠? 그럼 표점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높은 점수의 애들이. 이과 아이들은 가형을 선택한 아이들은 잘하는 애들이 웬만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낮아서 이 나형으로 침투를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게 풀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해를 봤더니 점수 차이가 한 4점 차가 됐어요. 국어는. 그리고 수학은 그래도 한 3점 차이 정도. 미적이 우위를 점했죠. 자, 두 해에 걸쳐서 보면 첫 해에 언매를 선택한 아이들이 언매를 선택하고 화작을 선택했는데 난 화작을 선택했는데 저보다 더 적었던 거죠.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때 30%였다가 35%가 됐죠. 선택 비율이. 여기서 40%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70%, 64%, 59%. 여기 미적은 39.7%였다가 45%가 됐고 올해 51%. 처음으로 이제 50%가 넘어갔어요.
얘네가 점유하는 게 51%, 48%, 45%가 됐죠. 확통보다 미적이 표점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상위권의 확통을 선택했던 아이들이 얘네들한테 밀리니까 자기는 만점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하나, 두 개 틀린 애보다 표점이 더 낮으니까 갈아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올해 최악의 사태가 발생을 했죠. 언매는 150.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표점이. 그리고 화작은 146. 국어는 그래도 4점 차이를 유지했어요. 근데 수학에서 미적이 148이고 확통이 137점입니다. 11점 차이 나요. 만점인데. 그러면 얘네들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고 경상계열은 수학 비중이 수능에서 정시에서 꽤 높습니다. 그럼 이제 확통을 하는 애들이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내년에도 이 체제가 간다면 내후년에도 미적과 언매는 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선택하는 취향이. 그 다음으로 이제 입시에 있어서 이제 그 대학마다 어떻게 반영하는가 수능을. 그래서 주요 대학교의 자연계열만 봤어요. 24학년도와 25학년도가 있는데 25학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대학은 그 대입은 3년 예고제라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너희들 어떻게 뽑겠다라고 나라에서 발표를 해요. 나라에서 발표를 하고 2학년 4월 달에 각 대학마다 우리는 어떻게 뽑겠다라고 예정안을 발표합니다. 그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내년 4월이 돼야 어떻게 뽑는지 대학들마다 그게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24학년도와 25학년도에 보면 국어는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큰 불이익이 없어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수학은 24학년도에는 미적기하 여기 서강대방 확통 들어가고 성균관대 미적기하 확통 들어가고 나머지 미적기하. 서강대와 성균관대를 제외하고는 자연계열을 지원할 때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못하죠. 자연계열을 했었을 때. 근데 25학년도에는 확통, 여기도 확통, 서울대만 빼고, 서울대만 미적계를 하고 내년에는 나머지가 다 확통을 해도 이과를 지원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바뀌었죠. 입시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면 나라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폐지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게 있으니까 압박이 가해지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실은 확통을 선택했을 때 표준점수가 이번에 11점 차이가 났는데 자연계열을 쓸 수 있을까요? 교차 지원을 한다는 거는 대학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죠. 이과 애들이 대학 레벨을 올려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문과 애들이 대학 레벨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밑에 대학으로 내려가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위에 대학, 상위권 대학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자연계열의 탐구는 과학하고 서강대만 탐구고, 그러니까 사회 해도 되고, 성균관대가 과학 한 과목만 하면 되고, 과학이었어요. 24학년도에서. 이 전년도까지는 다 그냥 과학했어야 돼요. 근데 요 25학년도 내년서부터는 탐구해도 되고, 여기 가산점. 그 다음에 여기 탐구 두 개, 여기 탐구 두 개, 여기 과학 두 개. 고대만 과학 두 개. 서울대랑 고대만 과학 두 개고, 나머지는 탐구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사회 두 개를 하고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수학을 비적분을 하고 전략적으로 사회 두 개를 해서 표점을 높이면 가능을 하겠죠. 근데 가산점. 이런 학교들은 과탐을 선택해야 더 유리할 거고, 사탐에 등급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과학도 물론 어렵지만은 진짜 그냥 다 맞아야 1등급인 경우도 있고 48.1 커지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니까 사탐으로 했었을 때 크게 유불리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1등급 안에 진입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로. 그 다음에 요 대교협이라는 자료에서 요 자료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대학마다 이제 우리 학교 너희는 어떻게 뽑겠다라고 고2 4월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200개가 좀 안 되는 4년제 대학의 전체 데이터를 얘네가 취합을 해서 이런 자료를 매번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5학년도 내년에는 수시를 27만 1,481명에서 79.6%를 뽑겠다. 그리고 정시는 20.4% 6만 9,453명. 그래서 총 34만 934명이 정원이에요. 4년제 대학에서. 그리고 보시면 추세가 20대 77%, 75%, 78%, 70%, 79.6% 쭉 올라가죠. 수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정시 비율은 점점 줄어서 20%. 그러면 8대 2 정도의 모집을 하고 있는 거죠.
대교육이라는 기관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이런 자료도 발표를 해줘요. 이런 자료를 보면은 수시와 정시에 했었을 때 수시 모집 27만 점 이걸 100%로 했었을 때 수시 모집에서 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56.9%입니다. 그다음에 종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29.1%. 이 두 개 합치면 87%죠. 수시 모집 전체 인원 중에 87%가 교과와 종합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내용을 제외하고 수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거의 다 차지하는 거예요. 논술이 대략 4.1%고 실기시점 때문에 예체능 전형이 한 8% 정도. 논술은 4% 정도인데 아무래도 이제 주요대 위주로 보니까 대부분의 대학들이 논술을 취하지 않아서 비중이 되게 적습니다. 그렇게 수시를 뽑아요. 정시에서는 대략 6만 9천 명 중에 6만 3천 명 정도, 91% 정도가 그냥 수능 위주고요. 나머지 예체능 전형이나 기회균등 전형입니다. 이렇게 수시와 정시를 나눠주고요. 좀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도 얘네들이 발표를 해줘요. 그래서 수시에 수도권은 학생부 교과가 32.4%로 확 줄어들어요. 수도권에서는. 그다음에 종합전형이 44%로 확 늘어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교과보다 종합을 더 선호하는 거죠. 그리고 비수도권으로 갔을 때는 교과가 68%로 확 늘어나고 종합이 22%로 좀 더 떨어져요. 이게 지역 간의 그 자기네들 뽑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시로 가보면 정시에서는 아까 6만 9천 명 중에 수도권에 차지하는 게 거의 44만 3천 명이에요. 그리고 지방은 2만 명 정도. 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많을까요?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많을까요? 전국에 있는 대학이 훨씬 많겠죠? 근데 얘네가 거의 다 가지가지. 그리고 전국에 쓰고 있어요. 지방 국립대 정시전형 요강 한번 보시면은 각과마다 뽑는 인원이 한 자릿수예요. 1명, 2명, 많이 뽑으면 5명. 그래서 정시보다는 수시, 교과하고 종합이 지방을 더 많이 뽑습니다. 그게 이제 그 나라에서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자료들은 물론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만 요거는 이제 전체 200개가 좀 안 되는 190 몇 개 대학의 전체 데이터죠.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울대에서부터 동국대 정도까지 봤어요. 주요 대학들 보니까 교과 전형이 전체 정시까지 포함해서 이 비율을 따졌을 때 교과 전형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죠. 근데 이 주요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11% 정도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22학년도부터. 22학년도부터 나라에서 땡 때려가지고 학교장 숫자 다 뽑아라. 그래가지고 학교마다 거의 10%, 11%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종합전형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인데 이 주요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예요. 수시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게 종합전형인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주요대들은 이 교과전형보다 종합전형을 더 선호할까요? 주요대는? 내신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학교에 1.5인 내신이 아이가 있어요. 굉장히 잘하는 아이죠. 내신 1.5. 다른 학교에 2점대 초반 한 2.2 정도 되는 애가 있어요. 누가 잘하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2.2인 애가 상상고였다 생각을 해보죠. 외대부고에나 그러면은 비교하기가 좀 애매해지죠. 교과 전형은 약간의 뭐 전형들마다 좀 차이점들은 있지만 어쨌거나 교과 성적 기준을 뽑는 게 교과 전형입니다. 순서대로 뽑아야 돼요. 1.5, 2.2가 있으면 1.5가 부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종합전형은 1.5를 떨어뜨리고 2.2를 붙일 수가 있어요. 정성 평가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점수화시키지 않아요. 그 자료집에 다 있어요. 안 찍으셔도 돼요. 이제 논술 전형인데 논술 전형을 보시면은 대략 전국에서는 3.3%인데 이 주요대에서는 8.5% 정도. 아무래도 그 주요대에서는 논술 전형을 거의 다 뽑기 때문에. 근데 이 논술 전형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뭐 서울대, 서울이 아니라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서 논술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컸어요. 아주 오래 전이죠. 한 7, 8년 전. 근데 지금은 거의 많은 수가 줄어들었어요. 실기는 대부분 예체능 전형이고 수학과학 특기자라든지 외국어 특기자는 많이 사라졌어요. 수학과학은 거의 다 사라졌고 외국어 특기자는 일부 대학에서 뽑고 있는데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 정시입니다. 정시를 잘 보시면 꽤 많이 뽑아요.
평균적으로 42%. 아까 수도권이 더 많이 뽑는다고 했죠. 그리고 전국에서는 20%를 차지하는데 여기서는 42%를 뽑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게 나라에서 2022학년도에 이 주요 16개 대학인데 너희들은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니까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늘려라 라고 지침을 내렸어요. 그냥. 그래서 22학년도부터 바로 따라 했어요. 학교 얘네들이. 수능으로 뽑는 거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된 시험이고 성적대로 뽑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얘네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이렇게 늘려서 뽑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이화여대가 34% 정도를 뽑는데 이대는 그 16개 대학에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꽤 뽑는 거죠. 자, 정시가 41%인데 이 수시라는 게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최초 합격자가 다 발표돼요. 미리 조기 발표한 학교들은 뭐 어제 오늘 다 발표를 했고 이제 내일까지 최초를 발표를 하면 12월 28일까지 이제 충원 합격 최종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29일 날 이제 정시 수시를 못 뽑은 인원들을 정시로 이월시켜서 정시 인원이 또 늘어나요. 수시는 100% 충원이 되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서울대 의대를 제외하고. 서울대 의대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연대 의대도 서울대 의대 갈 때는 얘네들 빠져요. 얘네들도 추가 모집이 돼요. 학교들마다 추가 모집 기간이 무한이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단 말이죠. 뽑아놨더니 도망가고 뽑아놨더니 도망가고 뽑아놨더니 도망가고 마지막 날까지 했더니 못 뽑았어요. 민원이 남아요. 그거를 안 뽑을 수는 없으니까 정시를 이어시켜서 정시 인원은 조금씩 더 늘어나요. 자, 이제 교과 전형, 이제 전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내신으로 뽑는 전형인데 서울대는 없습니다. 서울대는 지역 균형이 있지만 정부에서 2명밖에 지원 못하는 학교장 추천이 있지만 얘네들은 종합 전형이에요. 서울대는. 오늘은 서울대에서부터 한양대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직 이하는 관심이 없으실 테니까. 네. 일단 서울대에서부터 한양대까지 보시면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일 때 요 추천 인원이 꽤 중요해요. 그 연세대는 학교마다 고3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고 학교마다 10명. 그리고 고대는 12명, 고3만 지원할 수 있고 서강대는 20명, 고3. 성균관대는 15명, 고3. 근데 한양대는 11%나 줘요. 11%면 꽤 많거든요. 300명 중에 33명까지 주는 거죠. 근데 재수생까지 포함을 합니다. 아, 나 이제 한양대 교과를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 재수하는 애가 나보다 내신 좋은 애가 쓰겠다고 하면 내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전형에서는 교과 100이 있고 뭐 교과 서류, 교과 비교과, 그 다음에 정성평가, 정성평가 전형들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죠. 연세대학교는 24학년도까지는 그 교과 플러스 면접이었어요. 그리고 최저가 없었어요. 근데 25학년도부터는 교과 100으로 뽑으면서 최저가 생기고 그러니까 전형들마다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요강이 나오면 꼭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교과 전형, 연대는 이제 순수하게 교과 100으로 뽑겠다. 다른 거 안 보고 내신만 보겠다고 하고 최저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고려대는 원래 최저가 있었고 이 서류 평가를 항상 했어요. 교과 80과 서류 20. 근데 이 서류 20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학교가 고려대였어요. 왜냐면 이 교과 80이 비중은 큰데 극간당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서류, 학생부대요. 얘가 얼마나 활동을 잘했는지,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도 판단을 하는 거죠.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교과 90에 비교과가 출결이라서 이건 거의 다 만점을 맞아요. 그래서 서강대는 순수하게 교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교과 비중이 크고 전체 과목의 정성평가, 학생부 종합에처럼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트나 이런 거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양대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최저가 원래는 여기가 없었었는데 이제 다 있는 걸로 최저가 됐죠. 교과 전형을 생각할 때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물론 내신 성적도 그렇지만은 이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원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최저가 있으면 컷이 내려가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컷이 내려가요. 최저가 없을 때에는 컷이 급격히 올라가요. 자, 그럼 교과 전형을 생각을 했었을 때 제일 궁금한 건 뭐죠? 교과 전형. 컷이잖아요. 얘네 과야, 이 학교의 이과가 무슨 얼마 정도의 컷이 돼야 갈 수 있는가. 예전에 잘 발표를 안 해요, 이 학교들이. 연세고대 같은 경우는 아예 발표를 안 했는데 설명회 같은 데 가면은 조금씩 그 도표를 보여주고 서강대도 마찬가지, 성균관대도 마찬가지.
한양대가 좀 오픈을 했었고 중앙대가 어느 정도 오픈을 해요. 잘 안 했단 말이죠. 근데 나라에서 다 하라고 했어요. 대학 어디 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형평가 기준이 결과 공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22학년도, 23학년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자료를 정리했더니 수시 학생부 모집 교과 전형 22시점 결과로 해서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22학년도에 이제 50% 컷과 70% 컷, 50% 컷, 70% 컷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10명을 뽑는데 5등한 그리고 7등한의 성적이에요. 보시면 대략 1.3, 1.3, 50% 컷이 대략 5대 1, 50% 컷이 1, 1.14 치위에 간호학과 1.62, 약학과 1.2, 대략 1점대 초중반선에서 시탄 생물이 1점대 후반이 나왔죠. 이 정도 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70% 컷은 봅니다. 조금씩 더 하향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처음 이제 제대로 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생각보다 낮아요. 이게 낮은 거예요. 이게 낮은 거예요, 연대가. 왜 낮다라고 생각했냐면은 나중에 좀 이따가 한양대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23학년도도 됐더니 대략 비슷하죠. 큰 차이 없이 1점대 중반에서 후반선도 어느 정도 나오는 1점대 중반 정도 되고 이렇게 나오죠. 연세대학교는 이때까지의 전형, 그리고 올해까지의 전형에서는 교과로 일정 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뽑았어요. 최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컷이 생각보다 낮았던 이유는 면접을 통해서 걸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연세대학교에 비해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학교는 아닌데 교과 전형을 보니까 연대보다 많이 낮죠. 그렇죠. 1점대 초반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평가를 좀 더 강화합니다. 학교가 좋고 그 활동이 좋은 아이들의 저는 학교가 좋았을 때는 내신 성적 받기가 힘들어요. 생각보다. 뭐 1.5가 전교 1등이 되는 학교도 있지만 그죠? 1.5가 막 3등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학교는 막 1.1이 2, 3등을 하는데 어떤 학교는 1.5가 2, 3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부흥고 재작년 아이가 1.5였어요. 걔가 전교 3등. 서울대 수의까지 갔죠. 일반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어쨌거나 학교가 좀 더 좋고 활동이 많은 아이들을 뽑는 거죠. 고대는 최저가 있습니다.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대략 1점대 중반선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죠. 서강대라는 학교도 이제 최저가 있는데 서강대 성균관대가 좀 애매한 게 교과 전형에 있어서 일단은 최저를 맞추면서 내신이 이 정도 선에 나오는 우리 지역 아니면 또 더 좋은 동네에 뭐 대치동이라나 뭐 이런 데에 내신이 이 정도 있는 아이들이 서강대를 가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대략 컷이 생각보다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성균관대도 비슷하죠. 좀 낮은 과는 2점대도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매년 교과 전형을 유지했던 학교고 내년부터 최저가 생겼지만 올해까지는 항상 최저가 없었던 학교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컷이 연대보다 높아요. 연대보다 높죠? 23학년도 거. 22학년도에 살짝씩 요동치는 과들이 있었어요. 화학공학과가 2.07, 1.5%, 50%까지. 요게 나왔죠. 22학년도에 왜 그랬냐면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가 다 교과 전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기가 왔죠. 원래 교과를 뽑는 데는 한양대랑 중앙대가 거의 유일했는데 고대가 왔다 갔다 했었고 연대는 거의 안 뽑았었고 거의 종합을 많이 뽑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기에서 이런 사태가 펑크가 한번 났던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내신 한 1.8 정도 되는 애가 그럼 한양대 공대를 23학년도에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제가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봤더니 결과가 있네요. 뚫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모르잖아요. 그거는. 근데 보편적으로 화학공학과에 간 23학년도에 1.11이 내신 아이. 난 이 아이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 이 아이는 1.11인데 내신이. 한양대 화학공학. 한양대가 나쁜 학교라는 게 아니에요.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1.11이면 그 웬만한 지방 국립의대에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했을 때 최초 학번이에요.
근데 얘는 왜 한양대를 썼을까요? 얘는 한양대가 너무 좋아서. 일단은 한양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의대 최저를 못 맞추는 거죠. 자, 요거 사례를 들어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년 2학년이 되고, 이제 내후년에 3학년이 돼요. 3학년 9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합니다. 자, 수시 원서 접수는 6장의 티켓을 쓸 수 있죠. 자, 그럼 6장의 티켓을 정하는 건 어떻게 정해야 되죠? 기준은 뭐죠? 내신. 그죠? 내신도 될 수 있고, 뭐 활동도 될 수 있고, 모의고사 성적도 될 수 있죠. 근데 어쨌거나 그 기준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심플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정시에 어떤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가. 이미 6월, 9월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그럼 내 위치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요 정도 선이 형성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요 정도를 갈 수 있는데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이 더 좋은 거죠? 이 상황이 좋은 거죠. 이 상황이 좋은 거죠. 갑자기 이해가 안 되시죠? 자, 3학년 1학기가 끝났습니다. 9월 시점에서는. 그죠?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교과나 종합전형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좋나요? 이렇게 나오는 게 좋나요? 이렇게 나오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정시에 갈 수 있는 데는. 그죠? 이 아이는 이렇게 된 거예요. 정시에 한양대가 안 되는 거예요. 1.11의 내신, 우수한 내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그러면 이 아이는 최저도 없고 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최적의 대학이 한양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들 유리한 쪽으로. 우리 이제 건국대 정도까지 가니까 안 내려가요. 그죠? 1점대 후반 정도 건국대 교과전입니다. 그런데는 최저가 있어요. 올해는 또 없어요. 올해는 없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결과가 이제 내년에 나와봐야겠죠. 이렇게 요강들이 막 바뀝니다. 강국대 정도 가니까 이제 2점대가 나와요. 강국대, 숭실대, 숙명여대, 광운대, 이 정도 선까지 가야 이 정도 선이 나옵니다. 그게 교과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종합전형입니다. 이적 아이들은 종합전형을 꽤 많이 써요. 내신이 괜찮은 경우에는 종합전형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제 6개 대학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요 서울대, 연대, 고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와 중앙대 그 밑에 대학들에 따라서 전형들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요. 대학들마다. 실제로. 입시에 있어서 각 대학들은 뭘 최우선으로 하죠?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를 하고 싶어 하죠. 괜찮은 애들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크게 노력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수한 애들이 막 지원해요. 막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걸러요. 그래서 전형에 보시면 서울대, 연대, 고대는 다 면접이 웬만하면 다 있어요. 일부 볼 빼고 학원수 빼고 나머지 다 면접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지금 어차피 전교서 2명 지원하고 일반 면접을 보는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 가장 많은 걸 보는데 면접 구술, 신층 면접이죠. 현존하는 최고 난이도의 수학과 이제 인문 논술입니다. 인문 면접입니다. 연세대하고 고려대는 이 면접이 재시문 기반이에요. 꽤 어려워요. 근데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요강들이 지금 25학년대에 많이 이렇게 복잡해졌는데 원래는 서강대처럼 학생부종합전형 하나였어요. 한양대도. 그리고 성균관대는 융합생활 상정 요 정도였었는데 하나 더 늘렸어요. 얘네가. 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입시에서의 목적은 연고대 애들 뺏어와야 돼요. 거기 갈 만한 애들 확 낚아채야 되죠. 그래서 최저가 대부분 없어요. 그리고 면접도 없어요. 이북과를 지으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소위 잘 익히 알고 계시는 납치 전형이라고 하죠. 이 정도 대학에 납치가 되면 굉장히 행복해야 돼요. 사실상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간혹 불안한 애들이 가끔 나와요. 9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정시에 성대가 간당간당하고 좀 불안한 거죠.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종합전형. 그죠? 종합전형을 썼어요. 쓰고 수능을 보는데 그날 무슨 일이 생겼는지 다 맞아버렸네. 그러고 나서 기다렸더니 수시에 덜컥 합격을 해버린 거죠. 그럼 정시에 서울대, 연대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요 대학 어디 가라는 사이트에 다 나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은 아무래도 전교 1등이죠. 그래서 컷이 상당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23학년들도 마찬가지. 다음에 연세대학교의 서울대 일반 전형이죠. 일반 전형은 이제 그 컷이 2점대, 3점대까지도 보이죠. 실제 이제 일반고 아이들만 쓰는 게 아니라 항목, 자사, 과거, 영재까지도 여기 다 달라붙기 때문에 컷이 이 정도 선에서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갔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과거 영재고 아이들이 서울대 일반 전형을 그 공대를 장악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과거 영재고가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 서울과고 같은 경우에 뭐 100명 중에 거의 90명 가까이가 서울대 공대나 의대를 장악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못해요. 너무 많아져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 최상위권 아이들과 걔네들의 각주권이 돼요. 서울대 일반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의 내신 맥시멈은 1점대 후반에서 활동이 굉장히 좋은. 제가 본 아이 중에는 1.9에 재래공학과를 합격한 아이가 있는데 경찰대도 돼가지고 경찰대를 갔어요. 제수에서 카톨릭 의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걔가 이제 신청과에 있는데 걔가 내신 한 1.9 정도 됐어요. 서울대는 이 정도 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 활동 우수형이에요. 연세대 활동 우수형은 최저가 있고 컷을 보시면은 교과에 비해서 뭐 아주 낮지 않아요. 생각보다 내신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종합전형이 상위권 대학에서. 네, 이 정도 선에서 보이고 의대가 1.18, 교과보다 조금 낮죠? 조금 낮아도 1.12 괴물들이죠. 고려대학교는 학업우수형과 계열적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뽑아요. 학업우수형은 최저가 있고 컷을 보시면은 대략 1점대에서 2점대가 초반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요. 역시나 학교가 좋은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씁니다. 학업우수는 최저가 있으면서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내신 형성대가 이 정도가 돼요. 근데 계열적합형에 가보면 갑자기 내신이 확 떨어져요. 4점대, 4점대. 우리 애가 지금 한 3.9니까 9대 무슨 되겠지? 안 돼요. 대부분 이제 계열적합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목자사, 과고, 영재고 아이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저가 없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입시를 이렇게 요강을 살펴보면은 과고, 영재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대부분의 전형들에는 최저가 없어요. 걔네들이 수능 공부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서 여기 고대 계열적합형이 대표적으로 없죠. 그리고 서강대 정도 가니까 2점대에서 3점대 선, 2점대에서 3점대 선을 보여주는 걸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 전형도 일반고 내신 좋은 애들과 과거 영재고의 중위권 아이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하게 되죠. 성균관대는 계열하고 학과로 나누는데 고대하고 다르게 그냥 과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고대는 딱딱 나눠서 뽑았는데 얘네들은 그냥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으로 구분한 겁니다. 그다음에 한양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컷이 종합전형을 꾸준히 뽑았었는데 생각보다 안 내려가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꼽히는 게 그냥 이제 2점대 정도 중반 정도 이렇게가 되죠. 자, 대부분 이제 내신이 1점대 초반서부터 2점대 중후반 정도까지가 아이들이 이제 종합전형을 노려요. 여기에 이제 소개한 대학 말고 뭐 건국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동국대라든지 그런 정도까지의 대학들을 쫙 펼쳐서 1점대 초반에서 2점대 중반, 활동전형 후반 정도까지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건국대라든지 경희대 레오나르상스 같은 경우도 2점대 중반 아이들이 뚫고 들어가는 사례들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렇게 포진이 되는데 그 지원하는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시에 요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경희대가 여기에 그럼 내가 내신이 1점 후반이에요. 그럼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교육과정 내에서 뭘 선택해서 이수해야 되는지 내 진로하고 적합한 걸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교육과정을 보시면은 이게 15학년도 교육과정 1학년 때 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상부실험 이걸 공통으로 아이들이 다 배우고 뭐 기술과정이라든지 한문이라든지 제1외국어를 선택해서 이제 듣게 되죠. 지금 우리 아이들은 2학년에 올라오는 시점이죠.
2학년에 올라오는 시점에서는 자, 수학 2, 여기 일반 선택에서 수학 1, 2를 배우고 영어 1, 2를 배우고 그다음에 물리생지 중에 학교들마다 3개, 4개 배우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외국어 있고 이렇게 갑니다. 이과 아이들이라면은 문화생지가 여기 있죠. 영어 1, 영어 2, 수학 1, 수학 2, 합법과 작문, 독서, 언어, 매체, 문화. 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대부분은 수능 과목이에요. 그죠? 자, 1학년이 마치는 시점에서 아이들마다 이제 성공한 아이들도 있고 실패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냐? 내신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중학교 때 받았던 점수보다 고등학교에 올라왔을 때 받았던 내신들이 대부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는 A, B, C, D. 그래서 나는 수학이 A였단 말이죠. 수학이 A가 우리 학교에 중학교 때 몇 명이나 있었죠? 만약 학교에서 한 30% 가까이 돼요. A 받는 애들이. 다 A를 받았단 말이죠. 나는 수학을 꽤 하는 놈이야. 고등학교에 올라왔어요. 고등학교에 올라왔더니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 그럼 그 A 애들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부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죠. 그럼 생각보다 1학년 때 내신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아, 난 이번 생은 망했어. 그죠? 그럼 난 뭘 해야 돼? 수능 정식 파이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겠대요. 그럼 뭘 해요? 배운 게 없는데. 지금부터 무슨 뭐 EBS 수능특강 풀어요? 말이 안 되죠. 자, 2학년 때 과목들은 다 수능 과목들입니다. 어쨌거나 1학년 때 성적을 역전을 시키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과목들에서 성적을 내신을 정말 치열하게 겪어야 3학년 때 수능 성적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학교 애들도 못 이기면서 전국 애들을 어떻게 이겨요? 저는 그 얘기를 해줘요. 설명하면서.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진로 선택에서 일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1학년, 지금 아마 거의 다 선택이 돼가지고 문화생지 중에 선택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 과정들에서 나는 3학년 때 또 뭘 배워야 되나? 학교부 종합전형을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좀 막막하기도 하고 대부분 어느 정도 틀은 잡혀있지만 명확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요 참고 자료로 요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대 입시요가. 매년 서울대에서 친절하게 발표를 어느 정도씩 해줘요. 34페이지를 보시면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고 해서 서울대에서 매년 요강을 발표하면서 발표를 해줍니다. 보면 핵심 권장 과목이 있고 권장 과목이 있어요. 핵심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봤더니 인문대학은 핵심 권장하고 권장 과목이 없어요. 아무거나 배워가지고 오래요. 공부만 잘하면 된대요. 자, 근데 사회과학대학에 갔더니 경제학부 정도에서 미적과 확통을 요구하죠. 아무래도 수학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뒷장으로 넘기시면 35페이지에 가시면 자연과학대학. 각 과의 특성에 맞게 수학이 많은 수기과학은 미적 확률 기하를 다하라고 하고 통계학과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공대를 한번 보세요. 공대를 보면 미적, 기하, 물투, 기하, 물투. 그죠? 물투를 해라. 우리 학교에 오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을 할 때 다양한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생부에 학생의 단편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학교의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럼 너희 학교에는 물리투가 개설됐는데 너는 왜 물리투를 안 했냐? 기계공학과를 쓰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한 7, 8년 전인가 연세대학교 설명회에서 입학처장이 얘기를 했어요. 너는 우리 학교의 기계공학과를 쓰면서 물리투가 학교에 개설이 됐는데 왜 이수를 안 했냐까지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굉장히 파장이 컸어요. 그 자리에 계셨던 학부모님들과 학원 관계자들과 저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물리투 공대를 쓰려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상담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상대적인 거라고 상담을 해줬어요. 어느 정도 수도권에 인지도가 있는 대학을 지원을 했을 때에는 물리투를 하는 게 맞겠죠. 종합전형을 생각을 했었을 때. 그때는 물리투가 ABC가 아니었어요. 석차백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물리투를 선택했는데 8, 9등급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학생부 종합전형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내 성적대에 맞는 걸 생각을 했었을 때 거기에 타당성을 기본적으로 내가 툴을 해서 3등급 이내에 진입을 했었을 때 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근데 내가 만약에 해봤자 4, 5등급이 될 것 같으면 피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물투를 선택하는 이유는 굉장히 적었죠. 대부분 학교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참고 자료로 하시고 3학년 때 올라갔을 때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을 고민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보다 교과나 종합 전형이 아래인 경우, 그죠? 교과나 종합 전형이 위인 경우는 녀석들이 이걸로 다 포진을 시켜야 되죠. 아래인 경우에는 뭐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험을 걸어놓고 요거보다 위에 있는 대학에 논술을 써야 되죠. 그죠? 보시면 고대가 부활을 했어요. 논술이 원래 없었거든요. 그래서 343명인데 논술을 뽑고 연대 논술 100, 고대 논술 100, 서강대 논술 80에 뭐 교과 10, 비교과 10이라는데 거의 논술로 다 당락이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최저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실질 경쟁률이 달라져요. 최저가 없었을 때는 애들이 지원하는 애들이 많이 오죠. 최저가 있었을 때는 최저를 못 맞춘 아이들은 그냥 탈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에 영향을 줍니다. 논술을 준비하실 때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연계열 학생인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를 1년에 4번 보죠. 3, 6, 9, 11. 2학년 때도 3, 6, 9, 11을 봐요. 그럼 11월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1등급이 나왔다 라고 하면 중앙대 이상의 논술을 그때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수학이 2, 3등급, 막 3, 4등급인데 논술밖에 할 길이 없어. 그래서 논술을 플러스하는 순간 수학을 3, 4도 못 찍어요. 이미 정시 갈 수 있는 대학, 그러니까 기준은 내가 정시 갈 수 있는 대학이 돼야 되잖아요. 얘를 올려놓고 논술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여긴데 논술 여기 생각을 하면은 못 풀어요. 풀 수가 없어요. 다른 과목 밸런스도 안 맞고 논술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1월 그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찍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 중앙대 이상을 진행을 하면 논술에서도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재작년에 중앙대 건축학과 논술로 간 아이가 수학이 2등급에서 1등급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영어는 잘했고 국어가 좀 약했고 정시에 중앙대는 좀 어려웠는데 그 논술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 수학 1등급 찍어라. 얘가 딱 1등급을 모의고사에서 찍었다가 바로 밑에였다가 막 95%에서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얘가 중앙대 논술을 보고 건축학과를 최초 합격을 했어요. 논술 준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학 실력인 거예요. 대부분의 자연계열. 그 이하 대학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이 끝나고 그 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 여기가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이렇게 2주라는 기간이 있죠. 이때 준비하라고 저는 얘기를 해줘요. 수학을 2를 찍고 2에서 3, 4일. 예전에 그 안양고등학교 남학생이 있었어요. 키가 거의 한 187 정도 되면서 등치가 120kg. 이만했어요. 이만한 아이고 과외가게 7대 독자. 이 아이가 3학년 6월 달에 상담을 받는데 내신이 5예요. 그러면은 내신이 5등급이면 사실상 교과나 종합을 했을 때 성결제라든지 안양대라든지 수원대도 힘들어요. 그래서 수원대도 거의 한 3점대 후반 정도 나와야 돼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는. 모의고사를 봤더니 국어가 5. 영어가 그 절대평가가 아니었을 때예요. 5. 수학이 2에 2에서 3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탐구가 2개가 5. 내가 정시 갈 수 있는 대학도 없어요. 이 인근에는. 안양대 수원대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이제 9월달 모의고사 받아봤더니 똑같아요. 수학만 조금 올랐어. 이 끝에 맨 끝에. 그럼 너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적성고사를 써라. 그래서 수원대 적성, 그리고 가천대 적성, 그리고 수학 논술만 보는 학교인 아주대, 인하대, 이 정도 대학들을 논술로 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이제 9월 달에 적성을 봤었어요. 그럼 10월 달에 합격했다고, 수원대 합격했대요, 이제. 얘는 이제 입시가 끝난 거예요. 적성은 어차피 최저도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입시가 끝난 거예요. 정시가 없어. 그럼 너는 지금서부터 아주대, 인하대, 뭐 숭실대, 광운대, 기초문제 다 뽑아서 그것만 풀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면 논술학원을 가고 싶은데 수능 한 달 전이라 다 종강이 있어요. 수능 끝나고 파이널반이 시작하거든요. 그때 해봐야 뭐 연대 수능 전에 보는 논술들, 연대, 홍대, 뭐 건대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는 수능 후에 해라 그러면서 기초문제 뽑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가천대가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수학을 잘하면 적성도 유리했거든요. 이제 다행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능 끝나고 얘가 그 2주 동안 논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주대 기기공학과 최초 합격했어요.
그 과외과의 아주님께서 포도 상자를 한 5바퀴 가지고 오신 기억이 있는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자, 아주대라는 학교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논술의 최저가 없어요. 근데 인원도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수학 실력으로만 봤었을 때 아주대 시험장에 딱 가면은 애들이 많이 와 있어요. 최저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어우 나보다 다 잘해 보여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근데 그 중에 수학 1등급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수학 1등급은 거의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수학 2등급 위에 있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른 과목 밸런스가 안 맞는 애들은 오겠지만 대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으면 건대 이상 쓸 수 있거든요. 안 와요. 2등급 맨 끝에서 3등급 맨 위에 아이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4등급, 5등급, 6등급 아이들도 와요. 얘네는 풀기가 힘들어요. 결국 여기서 2등급 끝에랑 3등급 맨 위에 아이가 각축을 벌이는데 누가 이길까요? 몰라요. 그날 나한테 적합한 문제가 나오는 아이가 이기는 거예요. 아주대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최근에 조금 쉬워지긴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100점 만점에 평균이 막 50점대, 60점 돼요. 그 아주대에서 얘네들한테 100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풀 수 있는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2등급 맨 끝에, 3등급 맨 위에 아이, 그날 뭐 수능의 컨디션에 따라서 실력은 비슷해요. 그죠? 나한테 적합한 문제가 나오는 아이가 이긴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은 수학 실력이에요. 운이지만, 운이잖아요. 이게 운인데 결국은 로또가 아니라 그만큼 얼마나 단련되는 거예요. 탄탄하게. 그래서 논술을 준비할 때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는 그 수능을 중점을 두면서 그 수학 성적이 좀 뛰어넘었을 때 시작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문과는 좀 달라요. 문과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제시문을 분석해야 되고 내 의견을 써야 돼요. 그리고 배경 지식도 많이 키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논술은 대학 어디 가서 발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양대가 잘 발표를 하는데 22학년도 거까지는 내신 평균 점수와 논술 평균 점수를 잘 발표하다가 작년도에는 내신을 발표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냥 논술 평균 점수. 합격선사를 보시면은 그냥 천차만별이에요. 6등급 때도 있고 뭐 쫙 이렇게 평균 점수. 내신보다는 논술로 당락이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보시면은 여기 의예과 애들의 수학 평균 점수가 76.52, 수학과 교육과는 83.33. 아무래도 수학교육과 때문에 수학을 더 잘하는 거겠죠? 문제가 달라요. 문제가 달랐어요. 문제가 달라요. 이거 이제 안 뽑기 시작했어요. 의대는 안 뽑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입니다. 정시는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를 보시면 다 수능 100이에요, 웬만하면. 그리고 고대가 이 교과 우수, 내신이 들어가는 전형으로 해서 20% 정도가 아주 조금 인원을 이제 교과를 들어가는데 대부분 수능 100이고, 서울대는 이제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으로 나눠서 뽑고, 작년서부터 똑같이 이제 2명, 학교장 추천 2명이고, 일반 전형으로 이렇게 뽑으면서 교과 평가를 합니다. 서울대 교과 평가는 점수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교수님이 이 아이의 성적을 보고 A, B, C 판단해가지고 그 강점대로 가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정시는 수능으로 다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가군, 나군, 다군의 의미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 가군, 나군, 다군, 정신이 세 개를 쓸 수 있잖아요. 가군, 나군, 다군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원서 접수는 한 기간에 다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3일서부터 1월 6일 사이에 3일 이상. 그래가지고 대학교마다 원서 접수를 다 해요. 그러면 전형기간, 가군 전형기간, 나군 전형기간, 다군 전형기간이 있어요. 실기 전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군, 나군, 다군을 이제 나눈 건데, 현실적으로 그냥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서울대가 나군인 거죠. 서울대가 나군. 그럼 연고대가 나군이면 안 되겠죠. 그죠? 서울대가 가군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연고대는 나군이었어요. 서울대가 나군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바로 연고대가 가군으로 바꾸는 거죠. 아이들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서강대가 있습니다. 서강대는 나군이에요. 서강대는 왜 나군일까요? 어차피 서울대 쓸 애들이 우리 학교 안 써. 연고대 애들을 뺏어야 돼. 그죠? 그게 나군이에요. 성균관대하고 한양대는 대표적으로 가군, 나군에만 뽑았었는데 내년서부터 요 66명의 일부과를 다군으로 성균관대가 생겼어요. 원래 이제 나군, 가군, 나군에 제일 많은 인원을 뽑았죠. 성균관대하고 한양대는 연고대하고 박치기를 시킨 과, 그리고
연고대 애들을 뺏어와야 되는 과로 구분을 해서 뽑는 거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중앙대라는 학교가 있어요. 중앙대는 다군도 뽑거든요. 실제 다군을 꽤 괜찮은 과들을 뽑아요. 다군의 경영학과, 그 다음에 전기전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원수도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197명인가 뽑았을 거예요, 작년에.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하고 전기전자도 거의 한 100명 정도씩 뽑아요. 자, 중앙대는 그 다군을 계속 유지해 왔어요. 그리고 추합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게 중앙대 다군입니다. 작년에 그 경영학과 197명 모집에 수학 번호가 2,000 몇 번까지 갔을 거예요. 2,000몇 번. 그죠? 근데 왜 중앙대는 그 다군, 수학이 그렇게 많이 되는데, 사실상 다군, 나군의 서울대 고대가 다 있어요. 성안대, 성균관대까지. 한양대까지. 그러면 얘네들이 다군, 나군을 쓰고, 다군을 딱 눈을 돌려보면 쓸 수 있는 학교가 중앙대밖에 없어요. 의대를 제외하고. 그죠? 그러면 하나에 다 빠져나가고, 나머지 애들이 취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1차 합격한 애들은 아무도 등록 안 하고 2차 아무도 등록 안 하고 3차, 4차까지도 거의 다 등록 안 해요. 거의 10바퀴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돌아갑니다. 아, 그럼 추억이 많이 되니까 나도 한번 써봐야지. 다 떨어져요. 왜냐면 그 점수, 그 2000번째에 추가된 그 아이의 점수도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여기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거니까 그래서 중앙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뽑은 아이들도 우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전형을 바꿔버렸겠죠. 어쨌거나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정시도 대학 어디가에 이렇게 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발표한 22학년도에 서울대 걸 보면 요 70% 컷이에요. 10명 중에 7등 안에 그 아이의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한국 100분위, 그래서 평균, 그다음에 영어 등급까지 굉장히 친절하게 다 발표를 해줬었어요. 의대 보니까 국어 100, 수학 100, 한국 98이 있어요. 영어 1등. 하나가 지나더니 이제 일반이랑 지역균형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냥 전체 평균만, 국수탄 평균만 보여주고 영어 등급도 안 보여주고 좀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의예과의 이 아이의 100분위 평균은 99.17이죠. 이 99.17은 그냥 100분위의 평균이에요. 성적에. 그죠? 그리고 UA라든지 뭐 진학사라든지 메가스터디 이런 데다가 내 성적을 입력을 하면 나오는 위치표가 있어요. 그 위치표는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를 간혹 헷갈리셔가지고 99.17 99.17이면은 0.83%잖아요. 0.83%면 서울대 의대가 아니라 그냥 의대도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0.1 이내로 들어가야 서울대 의대가 해볼까 말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 100분위 평균 봤더니 99.17인데 안 돼요. 서울대 됐으면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편적인 평균대가 대략 이 정도가 나오면 거의 1% 이내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위치.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 거는 이렇게 영어 등급까지는 표기했어요. 연세대학교는 영어 등급을 이렇게 자신있게 표기하는 이유가 영어 극간당 점수 차이가 굉장히 커서 영어 성적이 안 나오면 정시에 생각보다 어려워요. 3등급 받으면은 서울대는 영어 3등급이라도 다른 과목들이 퍼펙트하면 되거든요. 근데 연대는 점수폭이 커서 쉽지 않아요. 1등급이 있으면 2등급이 5점 빠지고 3등급은 12.5점 빠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영어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연세대 의대 같은 경우는 199. 작년에 199면은 서울대가 198이었죠. 서울대보다 연대들이 더 뛰어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고, 그 22학년도까지는 수과목을 해야 되잖아요. 수과목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23학년도도 수과목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서부터는 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학 수과목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팩트가 다른 거죠. 수과목은 인원이 적으니까 98이 된 거죠. 올해 만점자 한 명이 나왔다고 하죠. 서울대를 못 쓰죠. 생물이 물리나 화학 중에 하나를 했어야 쓰는 과들이 있고 다른 과를 쓰면 될 텐데 그 점수 가지고는 이제 연대를 쓰겠죠.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는 이제 연대보다 살짝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근데 이 정도 선상에서 점수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강대가 가니까 이제 80점대 후반대가 보이죠. 100분위 평균. 이게 대략 95%, 그러니까 5% 이내로 들어가는 내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관대는 조금 더 서강대보다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양대입니다. 이 자료는 대학 어디가에 가시면 전체 자료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제 참고 자료만 보시고요. 자,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우울한 얘기가 될 텐데요. 대학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대학 가기가.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내신도 보지만은 모의고사라는 걸 봐요. 모의고사를 봐서 1년에 4번을 이렇게 봐왔고, 내년에도 4번을 볼 겁니다. 교육청 모의고사죠. 교육청 모의고사는 굉장히 성적표가 친절해요. 성적표가 이렇게 아이들이 가져오는 딱 보시면은, 국어가 있어요. 우리 반 등수가 나와요. 전교 등수도 나오고, 전국 100분위도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조합 100분위도 나와요. 국어, 수학 몇 프로, 국수탐 몇 프로. 그게 내 위치. 그럼 96%면, 난 상위 4%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위치는 100분위 평균이 아니에요. 조합, 위치. 그리고 밑에 보면은 못 틀리는 문제도 다 나와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내신은 우리 학교끼리 경쟁하지만은 그 교육청 모의고사는 전국 아이들이 같이 우리 학년대에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하면서 가는 거죠. 특히나 고2 11월 모의고사는 수능 범위와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전 범위는 아니지만 2학년 때 배운 과정이 거의 다 수능 과정이기 때문에 수능 범위와 거의 일치된 내용들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내 위치를 판단을 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죠? 그리고 3월이 돼도 교육청 모의고사, 4월이 돼도 교육청 모의고사. 내 위치를 계속 그걸 보면서 파악을 해요. 근데 그게 언제 깨지죠? 6월 모의고사에서 깨지죠. 얘네가 들어와요. N수생 검정. 22학년도에 6월달에 5만 7천명. 작년에 6만 5천명. 올해 7만 5천명.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재생들은. 어쨌거나 이 N수생 검정고시생들이 투입이 되게 되면 우리끼리 이렇게 봤다가 요 6만 5천 명의 아이들이 같이 보게 되죠. 그러면 다른 시험이 되죠. 경쟁 상대. 내 위치가 이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 6만 5천 명의 애들이 투입이 되면서 다 내 밑으로 들어와요. 그럼 내 배분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위아래로 섞어들어요. 그럼 이제 이것도 시험 봤는데 나 괜찮게 본 것 같아. 기분이 그렇잖아요. 평상시 잘 본 것 같고 좀 더 잘 본 것 같은데 100분위가 떨어져. 그게 6월 평가원입니다. 그리고 평가원 성적표는 굉장히 불친절해요. 과목마다 그냥 100분위 표준점수 등급 끝이에요. 뭐 조합 100분위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UA나 이런 데 넣어보고 내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그게 6월 모의고사. 자, 근데 이 6월 달에 들어오는 N수생 검정고시생들 올해 꽤 많았는데 이 7만 5천 명의 아이들이 물론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나보다 못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아요. 재수를 했어도. 그죠? 그리고 이때 6월 달에 재수생들은 공부한 시간이 짧아요. 왜 짧죠? 1년 더 하고 있는데. 자, 지금 고3 애들 뭐 하고 있죠?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죠? 결과 수식에서. 기다렸는데 안 됐어요. 추가 모집도 기다리고, 수험할 때도 기다렸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근데 추가 모집. 근데 정시. 또 안 됐어요. 그러면은 2월 중순, 2월 말입니다. 자, 그럼 11월 중순에 수능을 봐요. 그러면은 12월 중순, 1월 중순, 2월 중순.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얘한테 11월 달에 본 수능 시험지를 주면 똑같이 푸나요? 안 되죠. 그죠? 아니죠. 그죠?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게 3월, 4월, 5월, 3달 공부하고 6월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그죠? 공부할 시간이 짧죠. 근데 뚜껑을 열면 얘네들 성적이 더 좋아요. 왜 그러죠? 얘네들은 학교를 안 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고3 아이들은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피폐해져 있어요. 요 시기가. 6월달에. 딱 계약을 했더니 한 10년씩 있다가 3월 모의고사예요. 한 2, 3주 있다가 4월 모의고사예요. 그랬더니 중간고사예요.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예요. 4시까지 관리해야 되는 아이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6월달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9월이 됐더니 갑자기 7만 6천 명
5만 8만 8천 명, 올해 최대 9만 명. 15,000명씩 늘었죠. 거의 10,000명, 15,000명. 얘네들이 또 들어와요. 얘네들은 누구죠? 반수생들이 들어와요. 반수생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닌데 반수생들 중에는 좀 극상위권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재수없는 애들인데 연구대를 다녀요. 연구대를 다니면서 나는 서울대를 가야겠다. 서울대 다니면서 나는 의대를 가야겠다. 아까 경찰대 같은 그런 거죠. 의대를 가야겠다. 심지어는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더 좋은 의대를 가야겠다 하는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이 극상위권이 들어오면은 수능 100분이에요. 내리치가 여기 있으면은 극상위권이 들어오면 밀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수능입니다. 그게 9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수능에서 9월 모의고사가 수능과 거의 직결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을 봤더니 실제 시험 보기 22학년도에 12만 9천 명, 13만 9천 명, 올해 15만 7천 명, 올해 역대 최다죠, 재생들. 또 늘어나요. 또 늘어나요. 그럼 6월, 9월 수능, 평가원에서 보는 모든 시험이 경쟁 상대가 다 달라요.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수능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재생들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생들도 이렇게 정기분포를 합니다. 재학생들도 이렇게 정기분포를 하겠죠. 인원이 더 많게. 이 두 개를 합쳐요. 그럼 약간 오차는 있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밀릴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상. 크게 떨어질 이유는 없는데 재학생들이 경험도 부족하고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알고 있었던 교육청 모의고사의 그 위치. 그게 가짜라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3월 달에 30만 명 정도가 시험을 봤어요, 올해. 그리고 원서 접수를 32만 6천 명 정도가 했습니다. 이게 고3 인원이겠죠? 시험 본 아이가 28만 7천 명 정도라서 한 4만 명 정도 시험을 안 봤네요? 고3인데. 작년 4만 2천 명 정도. 그쵸? 재작년 4만 2천 명 정도. 요새는 그래도 많이 보는 거예요. 옛날에 한 5만 명 정도 안 봤어요. 이 전년도. 대략 5만 명에서 4만 명 사이에 고3 아이들이 수능날 시험을 안 봐요. 얘네들은 왜 수능 시험을 안 봤을까요? 고3인데. 최저 없는 수시 합격. 그쵸? 이 질문을 드리면은 항상 이 대답을 먼저 해주세요. 아직 긍정적이신 거죠? 네. 자, 이래요. 수시는 6개를 씁니다. 6개를 쓰고 수능 전에 합격자가 발표를 해야 내가 시원하게 안 보겠죠. 그리고 최저도 없어야 되고 제약이 좀 있죠. 그리고 6개 쓴 것 중에 그 대학이 제일 마음에 들어야 시험을 안 볼 수가 있겠죠. 제 조건이 많아요. 그리고 재학생들 중에 수시에 합격한 애들은 의리가 있어요. 내가 다 틀려줄게. 진짜 그래요. 가서 놀러 가서 푸는 거야. 어차피 붙었으니까. 그죠?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이 입시각보다 취업이 먼저인 아이들이라서 일부 빠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냥 안 봐요. 그냥 안 봐요. 자, 3월, 6월, 9월은 어디서 시험 보죠? 학교에 가야 돼요. 아직 졸업을 안 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서 엎드려 자요. 엎드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오해발표 막 대충 써가지고 이렇게 내주는 애들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다 있습니다. 이게 인원수의 편차죠. 엎드려 자는 아이들. 자, 수능날은 어딜 가죠? 학교를 안 가요. 고사장에 가야 돼요. 생판 모르는 애들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엎드려 자다가 오해말 카드를 막 써가지고 내줘야 돼요. 창피하게. 그냥 놀러 가요. 걔네들 중에 1, 2, 3등급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8, 9등급인 아이들. 어차피 시험을 봐야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거죠. 참 신기한 게 8, 9등급이면 몇 프로죠? 9등급이 뒤에서 4%입니다. 그럼 8등급은 뒤에서 11%예요. 여기 보시면은 참 신기하죠? 접수 인원과 응시 인원입니다. 이 아이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 9월달 모의고사에서 100명이 시험 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11등을 했어요. 잘했죠? 자, 11등이면 몇 등급이죠? 2등급. 딱 11%. 4%까지 4명만 1등급이죠. 2등급을 받았어요. 두 달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11월 수능에서 한 명을 제끼고 10등을 했어요. 완전 성공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몇 등급이 나와야 되죠?
2등급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100명이 아니네요. 수능 100분이에요. 한 10% 빠진대요. 90이면. 그럼 9.9등까지가 2등급이고 나는 3등급. 그리고 위아래로 재생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게 수능이에요. 그래서 컷에 이제 걸렸을 경우에는 확률이 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원서 접수할 때 이것까지 예상을 해야 돼요.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원서 접수할 때 만약에 이하보다라고 하면은 나 작년 11월에 이하보 맞췄어. 올해 3월에 이하보 맞췄어. 6월, 9월에는 지금 못 맞추고 있는데 충분히 맞히거나 예상으로 원서 접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1학년 때 뭐 성공한 애도 있고 안 좋은 애도 있고 그 케이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2학년 내신을 최우선으로 그래서 성적이 향상이 돼야 나중에 모의고사 성적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